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코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고려시대 초기에 고려와 일본의 실제 관계가 어땠는지에 대해 궁금해서 영상으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학자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해석해서 올리는 내용이니 편안하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시청자분들도 궁금하실 텐데요. 과연 몽골이 침략하기 전 고려시대 초기의 고려와 일본 관계는 어땠을까요? 먼저 고려시대까지의 일본은 오키나와 섬, 규슈 지역, 그리고 본토 지역으로 구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봅니다. 그중 오키나와는 513년경 신라의 우상국 주민들이 일본 남단의 오키나와 섬에 정착해 12세기 말까지 류큐국의 왕위를 유지했다는 기록이 전해진다고 합니다. 일본 고서인 류큐국국이 고류구 등 수십 건의 문헌 분석 결과에서도 류큐국은 신라 이사부에 의해 폭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 류큐국인 오키나와가 고려의 조공을 바치며 고려의 영향 아래에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후 에도 막부가 류큐국을 침공, 식민지로 만들면서 이전 역사가 사라졌다고 하네요. 이 류큐국이 고려의 영향을 받았다는 증거로서 오키나와 현 슈리성에서 고려의 기와들이 발견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고려의 기와가 오키나와에 존재할까요? 이는 고려에서 제작된 기와와 그 제작 기술이 류큐국과의 교류를 통해 전해졌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는 일본의 대부분의 성에는 고려문이라는 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일본에서는 이 고려문을 단순히 성을 지을 때 사용된 고려양식의 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려의 문양식이 일본에 퍼진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본에서 이런 고려문 양식이 만들어진 시기가 1500년대 후반이라고 하는데 과연 정말 그때일까요? 흥미롭게도 그 시기는 임진왜란이 발생한 무렵입니다. 그런데 척대국이었던 조선의 바로 전왕조인 고려의 이름을 딴 고려문을 이 무렵 만들었다는 점이 다소 이상하게 느껴지지는 않으신가요? 시청자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나라의 일본문, 일본산, 일본마을, 일본절 같은 지명이 있다면 어떨까요? 지금은 외관이라고 불렸던 곳이 몇 군데 남아있을 뿐이죠. 이런 낯선 지명들이 한국에 있다는 게 어색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런데 일본에는 이런 어색함을 느낄 수 있을 만한 고려 지명들이 실제로 많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고려문, 고려산, 고려촌, 고려절, 고려신사 등 고려가 들어간 지명이 여러 곳에서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마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고려가 들어간 지명이 더 많아 보일 정도입니다. 한 유튜브에서 본 영상인데 중국 대륙에서 예전 고려문이 있었다고 하던 곳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그 터의 장소가요. 지금 국기가 달린 빌딩이 보이죠? 하얀 빌딩. 그것이 그 고려문의 터라고 합니다. 지금에는 이러한 고려문의 기록들이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인지 중국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일본의 이 고려문도 일본이 고려의 영향 아래 있었던 것을 말해주지 않을까요? 어쨌든 고려문은 말 그대로 고려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의미에서 고려문이라 불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미루어 볼 때 몽골이 고려를 침략하기 이전까지 일본은 고려의 영향 아래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하고 개인적으로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후 고려가 몽골에 패한 뒤 몽골군이 일본을 침략하면서 일본은 완전히 고려의 영향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국가로 자리 잡았을 것이라고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일본이 고려의 영향 아래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오랜 왕조 시대를 거쳐왔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와 발해 그리고 고려와 조선까지 이어져 왔죠. 반면에 일본은 막부시대로 불리는 시기를 거쳐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왕조시대 중 고려시대에서 최신무신 정권이 존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비슷한 시기에 일본에서도 무신들이 집권하는 막부체제가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바로 일본이 고려의 영향 아래 있었기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한번 더 추측해보는 부분이죠. 먼저 일본은 덴노 제도가 7세기에서 8세기 구축된 이후로는 지금까지 새로운 왕조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전 덴노가 지금까지 계속 쭉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덴노가 실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시기는 672년 덴무 천황이 즉위하면서 천황 중심의 율령체제가 강화된 이후 약 100년간 뿐이었습니다. 이후 794년 헤이안 시대가 시작되면서 후지와라 시족의 섭관 정치가 시작되었고 이때부터 덴노는 상징적인 존재로만 남게 됩니다. 이후 카마쿠라 막부 시대가 도래할 때까지를 일본의 헤이안 시대라고 하죠. 카마쿠라 막부의 막부라는 개념이 고구려의 막리지에서 유래했다는 설도 존재합니다. 어쨌든 이 막부 시대부터 실질적인 통치가 덴노가 아닌 무사 중심의 정치 체제로 바뀌는 것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일본에서 무사 중심의 정치 시대가 시작되기 15년 전 고려에서는 이미 무신 정권이 수립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고려의 영향을 받던 일본이 그 체제를 학습한 결과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고려의 무신 정변에 대해 조금 살펴보면
1170년에 정중부, 이방, 이고 등 무신들이 문신들을 제거하고 정권을 장악한 사건입니다. 결국에는 이해민이 최충원에게 숙청됨으로써 최씨 정권의 무신 정권이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이때 고려의 명종을 허수아비 황제로 남겨두고 실제 정치 권력을 무신들이 행사하는 체제가 구축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추측해보건대 일본도 고려의 영향을 받아 무사 정권이 수립된 것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어쨌든 한국은 몽골의 압박이 심해지면서 무신 정권이 약화되었고 결국 1258년 최희의 피살로 최씨 무신 정권은 사실상 붕괴되었습니다. 이후에도 무신들의 정권은 한동안 지속되었지만 1270년 고려 왕실과 몽골의 개경환도 정책으로 결국 무신 정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이 무사 정권이 카마쿠라 막부, 무로막치 막부, 그리고 에도 막부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에도 막부는 1868년 메이지 유신이라는 혁명적 개혁을 통해 붕괴되었고 이 과정에서 덴노 중심의 근대 국가로 전환되었습니다. 이후 일본은 막부 체제가 붕괴되고 덴노를 중심으로 한 정부가 수립되었지만 실질적인 통치는 정부 지도층이 담당하게 됩니다. 어쨌거나 오늘은 몽골과의 전쟁 이전, 고려시대 초기에는 일본과의 관계가 어땠을지 궁금하여 영상으로 담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일본에 여러 성문의 고려문이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네요. 하지만 언젠가는 이러한 고려문들이 다른 이름으로 바뀌어 이 기록도 사라질지 모르겠습니다. 삼국을 통일한 신라 이후 그 영토를 계승한 고려가 얼마나 강력한 나라였는지 다시금 생각해보게 됩니다. 이 채널에서는 주로 일본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어서 이번에는 역사적인 부분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일본 역사에 대해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음에는 일본의 다른 주제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이야기가 시청자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